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 인력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안 수사권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긴장 관계에 있지만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이 검찰권 남용이 발생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를 해주셔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법안들을 봤을 때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수사권 남용에 대한 이제 통제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한 새로운 편을 이번에 신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을 좀 포함해 뒀습니다. 피해자 노경필 처장님, 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취임하시면서 어제 보도를 보니까 사법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과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느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관련됐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법사위원장께서 간단히 지적을 했지만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하신 것도 있어요. 12월 3일 계엄이 발동됐지만은 국회에 의거해서 제지됐잖아요. 네. 국민에 의해서 우회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12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책회의 여신 것 아세요?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참석하셨어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책회의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계엄사에서 법원에 파견을 요청하더라도 보내지 마라. 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12월 4일은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이 계엄이 성공하면은 우리 사법부의 재판은 중단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자. 이건 벌써 상당히 깊숙하게 성공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법원 행정처장이면 그건 파악하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후에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사과할 의사 있으세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시의 회의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파견은 협조하지 않지만은 계엄 소음 사법부가 재판이 계엄되면 중단되잖아요. 예. 군사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자 이 얘기는 쿠데타의 성공을 마음속에 두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에 또 나오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가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국회에 나오실 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재판을 안 하시니까 그 부에 또 전부 미제로 남던데 왜 지금 대법관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추천하지 한 것을 대통령하고 알력 있나요?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요? 만약에 국회에서 대법관의 청문회를 안 해주면은 국회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지연된다고 난리 법석을 냈을 거예요. 자기들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설명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않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법원 행정처장 직무대행한테 물었는데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다음 나오실 때 말씀하세요. 예, 언제까지 하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사가 몇 분, 대법관이 몇 분 공석 중이에요. 현재는 한 분입니다. 한 분이고 곧 내일 모레 또 한 분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요. 예,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신고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예, 봐주는 거예요, 지금. 법무장관님, 네. 쿠팡 사건은 네. 우리나라 법률적 문제입니까? 법적 문제입니까? 미국과 외교적 문제입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 국내법 위반에 국내법 위반 아니에요. 겁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민국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노동자들 빼오는 데가 힘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끽소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와중에 쿠팡 주식을 좀 팔고 샀고 보유했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1분만 더 드리세요. 주민이 한국 대사 불러들으니까 이게 외교적 문제로 굉장히 크다. 이렇게 국민들은 받아들이는데 그 뭐 외교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외교에 관련해서 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다만 저희 사건 초기부터 법무부 국제법무국 같은 경우는 자칫 이게 뭐 ISDS 같은 그런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왔고요. 우리 국내법의 어떤 정당한 집행 이외에 다른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한 바가 없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삼성, LG, SK가 미국 가서 투자해서 기업하지만은 미국 법에 저촉되면 처벌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이 아무리 미국에 상장하고 거기에 번거지가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사업하면서 그 많은 개인정보 이슈를 했다가 하면 상당히 처벌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필요한 조치를 좀 뭐 개인정보위에서 내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생각했잖아요. 한국 오면 한국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적당히 하지 말고 주권 국가로서 법치 국가로서 명확한 일을 해주셔야 되고 검찰이 지금 1년 반 수사를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저희 검찰은 전혀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 주권 국가로서 법치 국가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법무부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소리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소리입니다. 제가 의원님들 자리에 문서를 하나 뒀는데요.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받으셨나요? 제가 더 그렇습니다. 배포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의 의견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법안들을 비교 분석을 좀 해봤고요. 여기에 덧대어서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달아서 의원님들과 이제 장관님, 차장님 네, 관련 부처 기관에도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보안 수사권 존치 폐지 관련해서 찬반을 물었지만 28%가 충분히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여러 쟁점들, 의문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이번 주 월요일 일소위부터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을 길게 가져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려를 담아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만 제가 월요일에 여성단체들의 우려를 들었던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마치 한쪽 편에 든 것처럼 왜곡이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우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들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담아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절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우려를 담아내는데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저희 법사위에서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론도 존치론도 그리고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고 법안 의견을 달아뒀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10월 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 인력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안 수사권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긴장 관계에 있지만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이 검찰권 남용이 발생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를 해주셔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법안들을 봤을 때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수사권 남용에 대한 이제 통제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한 새로운 편을 이번에 신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을 좀 포함해 뒀습니다. 피해자 분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경찰 수사를 했을 때 특히 불송치됐을 때 어려움 그리고 수사를 하고 나서 재수사를 해야 될 때 같은 곳에서 하면 이걸 제대로 하겠냐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을 꼭 담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법안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의견에는 다뤄뒀고 법안을 또 추가로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의견서를 제출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긴급 보안 수사 요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이 법률 판단을 잘못하고 놓쳤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검경의 수사 협력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크로스 체크할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피해자는 어떻게 호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이제 의견을 다뤄뒀으니까 봐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촘촘히 논의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분만 시간 더 드리세요. 어쨌든 제가 일소위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이 아니어서 이렇게 또 의견서로 제출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법사위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바라고요. 장관님의 의견도 주셔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어느 정도로 결정이 나서 우리가 갈 텐데 생각보다 시행령에서 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담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법무부에 좀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준비해 주신 이 자료를 저희 법무부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같이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저희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아무튼 지모당에서 손설 의원님 중심으로 낸 안이라고 생각하고 무겁게 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가 먼저 드셨나요? 예, 그러면 김영민 의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남양주